억만장자의 마지막 5분. 유언장 서명 직전의 증발. 1세계에서 가장 비싼 5분의 실종. 여러분은 눈앞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사라진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수조 원의 자산을 거느린 억만장자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일생의 마침표를 찍는 유언장 서명을 단 몇 분 앞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전 세계 미디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소름 돋는 밀실 실종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수성가로 부의 정점에 올라섰지만 죽음을 앞둔 노년의 재벌. 그의 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을 변호사와 공증인들이 숨을 죽이며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목을 축이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간 지 단 5분 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다른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조차 불편했던 노인이 어떻게 공기 중으로 녹아내린 듯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탐욕과 증오, 그리고 치밀한 설계가 얽힌 이 잔혹한 미스터리의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완벽한 고립과 서재라는 이름의 거대한 함정.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저택의 가장 높은 곳인 3층 서재였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안면 인식과 지문 보안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죠. 당시 서재 안에는 주인공인 억만장자 알렉산더, 그의 전속 변호사 로버트, 그리고 국가에서 파견된 공증인 2명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 매우 엄격한 절차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알렉산더는 지병으로 인한 갈증을 호소하며 서재 내부에 부속된 전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문 바로 앞에서 유언장의 마지막 조항을 검토하며 기다렸고 서재의 유일한 출입구인 육중한 문 밖에는 2명의 전문 경호원이 교대 근무 중이었습니다. 즉, 이 서재는 안팎으로 완벽하게 감시되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은 틀어져 있었고 알렉산더가 입고 있던 겉옷은 의자에 걸려 있었지만 정작 사람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통과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공간에서 억만장자는 어떻게 증발한 것일까요? 참그림자 속의 용의자들과 피보다 진한 돈의 유혹. 억만장자가 유언장에 서명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렉산더의 실종 직후 저택 안에 머물던 가족들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당혹감과 계산적인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방탕한 생활로 막대한 도박 빚을 진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상속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만 막을 수 있다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수천억을 챙길 수 있는 처지였죠. 두 번째는 알렉산더의 젊은 비서이자 내연녀로 소문난 여인입니다. 그녀는 최근 알렉산더의 비밀 금고 열쇠를 복사하려다 들통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 로버트 역시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는 인물로 만약 유언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상속 분쟁을 유도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알렉산더의 실종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수사의 난항과 발견된 기괴한 단서들. 경찰의 정밀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깨고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했고 환풍구 역시 성인 남자가 통과하기엔 턱없이 좁았습니다. 혈흔도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면대 옆에 놓인 알렉산더의 약통만이 엎어져 있을 뿐이었죠. 수사팀은 저택 전체의 CCTV를 며칠 분량이나 분석했지만 알렉산더가 3층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뿐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건물 자체가 그를 집어삼킨 것 같은 상황. 그러던 중 현장 감식반이 화장실 타일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조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건축 자재가 아니라 정밀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은 이 밀실 실종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적 트릭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밀실의 파회와 설계도에 없는 지하 통로. 사건 발생 일주일째 저택의 초기 설계도를 입수해 대조하던 수사관은 기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서재 화장실의 벽 두께가 설계도보다 30cm나 더 두껍게 시공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경찰은 화장실 벽면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장치를 발견합니다. 거울 뒤편에 숨겨진 유압식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그 통로는 놀랍게도 저택의 벽면 내부를 따라 지하와인 저장고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억만장자가 스스로 이 길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기계 장치를 이용해 화장실 안의 사람을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렉산더가 화장실로 들어갈 때 밖에서 지켜보던 변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죠. 과연 그가 본 것은 진짜 알렉산더였을까요? 6반전의 서막과 죽은 자가 연출한 연극. 진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저장고 끝에서 발견된 알렉산더의 시신은 충격적이게도 실종 당일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서재에 나타나기 최소 2시간 전에 이미 독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공증인들 앞에서 말을 하고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던 그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실리콘 가면을 쓴 대역이었습니다. 변호사 로버트와 첫째 아들이 공모하여 벌인 연극이었죠. 그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기 위해 알렉산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에 서명하려다 사라진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 유언장 수정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역을 통해 생존 알리바이를 만들고 서명 직전 대역을 비밀 통로로 빼돌려 억만장자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의 시간을 벌려 했던 것입니다. 7유언장의 최종 결말과 몰라. 하지만 범인들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배신할 것을 대비해 진짜 유언장을 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평소 후원하던 고아원의 원장에게 미리 맡겨두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 전쟁을 벌이는 사이 공개된 진짜 유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이 연극이 되는 순간 모든 자산은 즉시 국가로 귀속된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실종과 죽음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를 대비해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고 시신까지 이용해 연극을 벌인 아들과 변호사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은 주인을 잃고 흩어졌으며 화려했던 저택은 주인 없는 유령의 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팔 마무리와 돈이 지운 인간의 얼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기괴한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조 원의 돈과 단 하나뿐인 아버지를 바꿀 수 있느냐고 말이죠. 억만장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비싼 유언장을 남기려 했지만 정작 그가 남긴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사라졌던 그 5분은 어쩌면 돈이라는 환상에 가려져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간성이 사라진 시간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 서명하고 싶지 않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은 죽기 전에 반드시 남기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미스터리 추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